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많이 얘기되는 변별력에 대한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수능 관련해서 킬러 문항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킬러 문항 이렇게 매스컴에 나온 걸 보니까 야,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 낸 사람 미쳤다 하는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제 낸 사람도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연구해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을 알지, 그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바로 옆에 사람이 그 문제를 내면 자기가 풀면 저는 분명히 모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변별력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별하다. 한자 공부를 하길 권하는 제 입장으로 볼 때 이게 변별력에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내야 된다면 차라리 그런 얼토당토하는 문제 내지 말고 한자 문제를 내라. 그러면 한자 문제를 내면 우리의 문해력도 높아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건데 한 번밖에 써먹지 못하는 킬러 문항 때문에 돈만 많이 들이고 애들 고생시키는 거, 그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변별이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별, 네. 분별할 변이다. 그리고 다르다, 다를 별, 나눌 별이다. 그렇죠? 다른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나누느냐, 그것이 이제 변별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분별할 변은 따진다, 따질 별. 분별하기 위해서 뭘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뭔가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칼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질 변자가 요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요것이 이제 매울 신자가 두 개가 되죠. 예. 요것이 이제 매울 신이다. 매울 신은 이제 어떤 큰 칼 같은 것 또는 문신을 새기는 막 그런 도구를 얘기한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이 서약하는 모양이다. 그것은 결국은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모양이다. 그것이 따진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매울 신자가 들어갔느냐. 자, 원고가 피고가 이렇게 결국 붙었을 때 한쪽은 판결에서 지지 않겠습니까? 지는 사람이 묵형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따진다. 따지고 칼로 잘라서 분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별은 이제 다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별한다.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쓰는 글자예요. 이것은 보면 뼈 발라낼 과자다. 왼쪽은 뼈 발라낼 과에 또 칼도다. 이것도 뭔가 나누기 위해서는 칼이 들어가야 된다. 칼로. 그렇죠? 자, 이것은 여기가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바뀌었는데 원래 이 모양 뼈 발라낼 과는 뼈에 뼈를 이렇게 발라낸다. 또는 여기에 뭔가 살이 좀 붙어 있을 수 있겠죠. 막 그런 것을 발라낸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뼈를 구분하고 발라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별은 다른 것을 서로 분별해서 나누는 것을 이제 변별이라고 한다. 네. 사전을 보니 사물의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이다. 변별이다. 또 세상에 대한 경험이나 식견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판단,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구별을 해낸다. 그런 것이 이제 변별이다. 그렇죠? 그 따지보면 이제 분별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다. 분별. 네. 이것도 나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갈라내는 것을 이제 분별이라고 한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그렇죠? 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나누어서 다른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일에 대하여 배려하여 마련하는 것을 분별이다. 좀 분별을 해준다는 것은 배려해준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별력이라는 것은 뭐 앞에 변별한 낱말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가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단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뿐만 아니라 같고 다름, 같으냐 다르냐. 시험에서 변별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같고 다른 것을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좋고 나쁘다, 뭐 이런 옳고 그러다기보다는 같지 않은 것, 그렇죠. 같고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변별력이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렇게 되죠. 자,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진다는 것은 일단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여 서로 고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신을 새기는 매울 신이 들어가 있다. 양쪽에. 자, 여기에 이제 힘력을 넣는다. 칼도를 넣는다. 오늘 나오는 이제 분별한다. 따져서 자른다는 것이죠. 숙맥불변, 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콩과 보리를 구별을 잘 못해. 어느 게 콩인지, 어느 게 보리인지. 그건 이제 숙맥불변이다. 그렇죠? 어때? 상시어서 숙이 아니다. 그렇죠? 숙맥, 콩숙자. 변명을 한다. 이제 분별해서 따져서 밝히는 것이 변명이에요. 우리가 변명한다 할 때는 뭔가 구실을 붙여서 이유를 대는 것을 변명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런데 그 기본 뜻은 이렇게 분별해서 밝히는 것이다. 네, 변명. 변제한다. 무엇을 빚을 변제한다. 그렇죠? 채무를 변제한다 할 때 이것도 분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결제를 한다, 갚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변상도 마찬가지로 갚을 상자죠. 변리사, 네, 변리사 특허라든지 뭐 상표권, 의장권 이런 것도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죠, 분별을 해서 처리하는 사람이다. 변리사.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예전에 특허에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 무슨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 변정법, 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것을 변정법이라고 한다. 그때 이 글자가 들어간다. 글자가 상당히 복잡지만 따질 변자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질 변자가 들어가서 또 쓰는 글자들이 말서머니 가운데 들어가면 말을 잘한다. 당연히 이제 변호사가 나오겠죠. 특히 소송이 들어갔을 때 중간에 말을 가지고 잘 따져야 된다. 그 궤변이다, 달변이다, 뭐 눌변이다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사자가 들어가면 따을 변이다. 머리를 닦는다. 옛날 만주족에 이제 청나라에 변발, 머리를 닦는 것이죠. 여기서는 실사가 들어갔다. 여기에 오이과자가 들어가면 외시, 오이시, 판이다. 그래서 안전판, 그렇죠? 안전판, 밸브를 얘기합니다. 안전 밸브 같은 거. 화판은 이제 꽃잎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따질 변자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글자들이 많이 나눠진다. 힘력자가 들어가면 힘설판이다. 그렇죠? 앞에 구분한다는 뜻의 변별한다는 뜻의 변, 그리고 말 잘한 별, 따을 변, 여기는 이제 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판공실, 그렇죠? 판공비, 예, 공적인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판공. 또 뭐 판무관, 그렇죠? 뭐 국제 무슨 단체에 뭐 사법이라든지 이런데 단체에 일하는 사람은 판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유엔 뭐 무슨 판무관. 예. 자, 그래서 따질 변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한중일 한자를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변으로 발음 나는 게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렇죠? 실사가 들어간 따을 변. 그리고 판으로 나오는 게 이제 두 개가 있다. 오이과자에다가 힘력자가 들어가는 판이다. 일본 사람 신자체로는 이렇게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그렇죠? 쉽게. 자, 그런데 이제 신자체로는 쉽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신자체로 만든 것은 요거 두 개와 요거 세 개가 이제 신자체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신자체가 아니고 원래 글자인데 실제 낱말로 쓸 때는 이 글자를 빌려와서 대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합니다만 일단은 변과 판은 전부 이 글자로 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진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서문자가 이렇게 돼 있죠. 말서문자 중국은 이것 가지고 말서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말서문이 변하는 거는 이제 다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실사자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 모양이 바뀌었죠. 이것이 이제 간체자다. 이 힘쓸 판자는 완전히 다르다. 힘력자 양쪽에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신자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간략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일본에서 신자체로 이제 다 됐는데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곡갈변이다. 이렇게 됩니다. 곡갈이다. 곡갈머리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잘할 변자하고 분별할 변자의 속자로도 우리나라에서 쓰인다. 일본에서는 물론 신자체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용법으로는 나라 이름이나 땅 이름이다. 이렇게도 쓰인다. 우리가 진한, 변한, 마한 할 때 변자로 쓰인다. 그 외에는 잘 안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신자체로 들어가면 일본 자료를 본다든지 일본 여행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 글자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도시락 할 때 벤또 할 때
이걸 따가 쓰게 됩니다. 벤토라고. 원래는 분별할 변에다가 해당한 당, 마땅 당을 쓰는데 이것을 둘 다 신자처럼 쓰면 이렇게 바뀝니다. 벤토. 영역자가 요게 신자체인데 역변, 역에서 파는 도시락, 벤토를 얘기한다. 역벤토. 그래서 에키베인이라고 하는데 막 그냥 기회가 되면 한번 참고로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네. 요걸 글자를 알면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 모를 때 이 도시락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변별력을 신자체와 간체자로 나눠보면 이 변별력이다. 그렇죠? 변별력. 역자는 다 똑같다. 변자는 중국은 간체자가 없다. 그대로다. 그렇죠? 일본은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중국에서는 별자, 구분할 별자는 여기에 보면 힘역자다. 그렇게 되죠. 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여기만 유의하면 되겠다. 쓸 일이 없으면 읽는 데는 큰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변별력, 변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변증법, 변호사, 이 변자가 따질 변자, 그렇죠? 매울 신자가 두 개가 있다.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많은 글자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